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다수의 회사들은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업무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업무 평가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노동법상 업무 평가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가장 큰 문제는 업무 평가, 이 퍼포먼스 리뷰 자체가 일반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월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네. 이 회사 회칙이나 사교인 인플로이 핸드북을 보면 회사가 주로 1년에 한두 번씩은 직원들이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업무 평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또한 업무 평가는 직원의 임금 인상이나 승진 또는 강등 등의 이 인사 조치를 취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성적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평가를 통해서 직원의 해고를 준비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를 보게 되면 미국 기업 4곳 중에 한 곳, 한 4분의 1 정도만이 이 회사의 업무 성과 관리 시스템이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직원의 3분의 1만의 직원들이 자신의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되고 있다고 느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3분의 2의 직원들은 아주 자신의 노력이 불공정하게 평가되고 있다고 느낀다는 뜻이고요. 매니저들의 95%가 조직의 평가 검토 시스템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요즘 들어서 이 업무 평가가 더더욱 문제화되고 노동법 분쟁으로 번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더 중요해지고 있지만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들은 다른 세대와는 다르게 어떠한 피드백을 갈망하고 오로지 자신의 경력 개발에만 중점을 둔다는 게 어떠한 결론입니다. 이 모든 소셜 미디어를 저희들이 보게 되면 요즘 젊은 층에서 열광하는 이 컨텐츠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뷰어들이 써놓는 리뷰나 이 코멘트에 이 피드백에 집착하는 현상과도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피드백의 임팩이 지금 G세대에게는 상당히 중요시 여겨지고 그렇죠. 영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핸들하고 있는 케이스를 보게 되면 직원들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내가 정말로 찾고 있는 이 평가 내용은 내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회사에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매니지먼트의 피드백이었는데 결국은 다음 단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라는 게 이제 통상적인 반응이고요. 이제 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자신의 위치와 경력을 발전시키는 그 방법을 알고 싶어 하지만 이 대부분 조직에서는 그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부분이 현재 그 업무 평가 시스템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예. 이 주관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다른 인간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평가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리뷰할 때는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성격을 많이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이 매니저가 부하 직원을 평가할 때 그들이 검토해야 하는 이 객관적인 팩트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기준을 더 많이 반영한다는 그런 강력한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이 두 번째는 일부에서는 아예 이 평가 자체를 없애고 직원을 평가하기 위해서 숫자나 형용사로 구성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아예 중단해야 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능력, 재능 또는 성공으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들을 숫자화시키거나 정량화가 가능한 포지션, 지위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영업사원의 이 세일즈 결과를 집계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누군가의 지식을 테스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네. 어떠한 직원의 리더십 포텐셜이나 잠재력을 평가를 통해 측정한 그러한 평가는 직원들이 더 이상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한 걸음 물러서서 이 큰 그림을 본다면 노동법이 빠르게 개혁되고 바뀌어 가듯이 이 노동력과 인적 자원 성격 역시 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이슈는 이 보이지 않는 차별이 되겠습니다. 항상 노동법에서 문제되는 차별인데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성은 잠재력에서 낮은 순위를 차지했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남성보다 높았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승진할 확률이 14% 낮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잠재력 같은 직접적으로 관찰되기 힘든 부분의 평가는 이 매우 주관적일 수 있고요. 이 편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고 그리고 생각해 봐야 되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업무 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입장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 업무 평가라는 게 주관적일 수도 있고 말이죠. 또 네. 본인은 또 동의를 나는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제 입장도 지금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업무 환경이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딱딱해지고 오히려 더 불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직원의 불안과 경쟁을 유발할 수 있겠고요. 이 잘못된 정확하지 않은 평가로서 이 보상 및 승진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직원의 사기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고요. 그렇겠죠. 사실 이 평가 시스템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저는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직업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이러한 필요한 것이 평가 없이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 직원 업무 실적이 낮은 평가나 이 판단에 대한 두려움, 또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그러한 fear driven한 환경보다는 이 카운슬링이나 서포트 시스템으로 이 소통과 코칭이 더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이 새로운 과제는 이 팬데믹 이후로 이 하이브리드 작업 환경이나 원격 근무에서 일하는 직원의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직원이 시간을 사무실에서 일하고 또 다른 직원은 대부분의 시간을 원격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이 관리자들이나 평가자들이 직원을 직접 대면하는 시간이 이 평가에 어떠한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점은 이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는 모든 직원이 어디에서 일하든 관계없이 조직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행동하도록 많은 회사들이 encourage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 평가에 대한 접근 방식이 오로지 성과뿐만이 아니라 일상 업무, 일상 생활에서도 기존 자기 회사의 문화를 홍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직원의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을 완벽하게 잘 수행하더라도 회사 문화에 도움이 안 되는 직원은 불필요한 직원이다라는 철칙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 댓글 달아주신 분 가운데 우리 일반 직원도 관리직 그러니까 임원을 평가하는 것도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달아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 그래요? 네. 앞으로는 이 직원의 이 평가가 직원 개인뿐만이 아니라 직원의 동료나 다른 관리자의 의견까지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이곳 캘리포니아주에 우리 한인 회사들이 반드시 검토를 하고 또 효율적인 직원의 업무 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업무 평가 절차를 일단 단순화해야 되겠습니다. 단순화한다네.
네, 너무 많은 단계나 아니면 10장 이상의 질문지가 절대 필요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360도의 접근 방식, 개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리자의 의견이나 다른 직원의 동료의 의견도 받아서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어떠한 인풋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최신 평양을 조심하고 피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전의 노력을 무시하면서 직원의 가장 최근 성과나 실수에 대한 것만 기준으로 검토를 하는 그러한 성향을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최근의 직원의 실수가 직원의 다른 중요한 업적을 가리지 않도록 좀 생각을 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직원들이 우리들 어떤 매니지먼트들에게 피드백을 요청하듯이 매니지먼트도 당연히 직원들에게 피드백을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퍼포먼스 리뷰 업무 평가는 이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대화가 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평가를 하는 관리자들을 교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침착하고 이 도움이 되는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도록 이 관리자들을 교육을 해야 되겠고요. 관리자들과 리더가 직원의 성과 미달을 지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점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점입니다. 평가 검토 중에 절대 임금이나 보상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마십시오. 라는 게 이제 자문입니다. 직원들이 이 어떤 임금 인상이나 보너스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너무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다른 어떠한 평가 대상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러한 평가에서 어떠한 대화를 나눌 때 서로가 감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적인 접근이나 그러한 좀 이모셔널한 접근은 좀 피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게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요. 이게 어떻게 완벽하게 평가가 되고 완벽하게 뭐 되지는 않겠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아주 잘하다가 어쩌다 한번 실수했는데 그게 굉장히 이슈화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잘하게 실수를 하는데 그냥 슬쩍슬쩍 잘 넘어가는 것 같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좀 뭔가 좀 이미 만들어진 어떤 평가 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네, 평가에 어떠한 베이직이 되는 질문들이 있겠고요. 그 질문들이 당연히 준비가 되어야지만 모든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또 공정한 질문이 주어질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의 추세를 보게 되면 그러한 질문이나 회사에서 궁금한 점을 파고 들어가기보다는 직원들의 성과나 성무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시키면서 결국은 평가를 인간의 질문이나 아니면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의 성과나 업무에 대한 데이터 입력으로서 앞으로는 모든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입력도 참 비인간적이지 않습니까? 하나 뭐 실수하면 마이너스 1점. 왜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인사 고가 점수를 매긴다 뭐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직원이 그것 때문에 위에 상사에게 뭐라고 말도 못하고 막 이런 장면들도 나오는데 이게 참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면도 있는 듯합니다. 네, 굉장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인간은 다른 인간에 대한 신뢰할 수 없는 평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인간이 앞으로는 데이터나 AI에 대한 신뢰할 수 없는 AI나 데이터가 평가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포츠팀 보잖아요. 그러면은 감독이 누구냐, 코치가 누구냐에 따라서 선수들의 성적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더의 역할도 참 중요하다. 네, 그 말도 보태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업무 능력이 중요한 겁니까? 업무 능력은 조금 뭐 그렇게 충실하지 않아도 인간적으로 저희 회사 내에서 다른 이 직원들과의 융화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더 좋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이 점수 배정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네, 그 스포츠를 말씀하셔서 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기술이 많고 슛을 잘 쏘는 농구 선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월등하게 탑으로 가는 사람들은 좀 인간적인 면에서 다른 선수들과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네. 많은 좀 비슷한 성과를 하지만 결국은 이 회사의 문화를 네. 얼마나 홍보하고 다니는지 음. 그리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가 네. 결국은 이 롱텀 네네. 업무 평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